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산재 자동차 보험 강의는 또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잘 적응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비대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집중 잘 하고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법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교재에서는 346페이지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번 주에 레포트 공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포트는 이제 따로 이제 그 공지로 해서 올릴 거니까 잘 준비를 해서 이제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공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하고 이 산재 자동차 보험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봤고, 그러니까 레포트하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해가지고 준비 잘 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346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약칭으로 해서 교통사고 처리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어쨌거나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에 의한 건데, 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망 또는 부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대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재물, 그래서 대물사고, 그래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요 이제 그 자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배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을 위한 것도 있고, 타인, 그래서 이제 다른 이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이 자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이제 자기와 이제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과실을 하지 않았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피해자나 자기 또는 운전자 외 제3자에게 이제 그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승객이 고의라든지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법은 이제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제 자의에 의한 거냐, 과실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명한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 시간에서 계속 공부한 것처럼 자동차 보유자는 일단 강제적으로 이렇게 책임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조합식으로 해서 책임 공제꼭 가입을 해야 된다. 요거는 강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입을 해야 되는 그 법 규정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업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화물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책임 공제에 꼭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모든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특례를 정했다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법에다가 이제 특례법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과실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해서 이제 형사처벌, 우리 지난주에 3가지 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형사처벌법, 민법, 행정 뭐 이렇게 3가지에 따라서 그 법에 이제 관련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특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지부지 시간이 이제 끌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특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처벌을 제외시키는 뭐 이렇게 면제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요. 사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이제 그 형법에서는 이제 합의라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례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차량이 그 자동차 종합보험, 우리 이제 그 임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인배상, 이제 대물배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행정에 해당하는 법이라든지 민법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을 가입을 해 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조금 면제를 해 준다. 그래야지 피해자한테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례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5년 이하의 금고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의 그 죄 중에서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든지 이제 중과실치상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하고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자 아니 그 가입자가 이제 가입을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당신 내가 이제 가해를 끼쳤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하무인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리고 과실이 조금 이제 안 좋다, 과실의 정도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소를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뺑소니,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뺑소니를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래서 내가 그 대면 수업할 때 잠깐 이제 내 차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가지 말고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뺑소니처럼 이제 처리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기. 그래서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차 도로 밖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유기라든지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어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보험 맨 처음에 그 수업을 할 때 그 12개 위반 사항이 있었잖아요. 12개 위반 사항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공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그 신체 상해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험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망까지는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태가 중하거나 아니면은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불구라든지 불치라든지 난치라든지 이런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했는데 요 가입 사항이 무효가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 해지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계약상의 면책 규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험회사라든지 그 공제회사에서 보험금이나 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해자의 신속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뭐 심사를 하거나 청구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처음에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 환자가 왔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것까지는 뭐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몰라도 사실은 이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그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그 공제나 이제 보험에 가입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통상 비용의 전액, 그 다음에 그 밖에 손해에 관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의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관이라든지 우리 보험 가입하면 약관을 주는데 사실 약관을 많이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약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자동차 그 보험 회사 있잖아요. 뭐 삼성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자동차 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회사 거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약관을 읽어봐서 약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약관 속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항상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도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한 번 정도는 쭉 리딩을 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는 분, 뭐 보험회사에서 다니는 이런 분들 아는 분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약관 하나 조금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쭉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단은 뭐 치료비 전액이라든지 손해금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가입된 사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공제 사업자가 일단은 서면에 의해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지 요 보험금을 나중에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지급돼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항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진찰료, 병원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신체상 이제 상해가 입으셔가지고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찰료.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입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병실의 입원료. 근데 만약에 이제 진료상 필요를 하다라고 하면 우리 건강보험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필요하다. 이 환자의 질환상, 아니면은 뭐 격리가 필요하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병실보다 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 입원료, 그래서 이제 그 인디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 있잖아요. 치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보조 도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의지라든지 의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급해서 가까운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퍼를 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랜스퍼를 가거나 디스차지 퇴원을 하거나 외래로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은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데 이제 3차 병원이나 2차 병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1차 병원으로 다시 왔을 때 뭐 이런 이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우선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내가 약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약관에서 정하는 그런 식대라든지 간병비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약관에 따라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여기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할 때 자동차 보험에다가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청구를 할 건지, 그래서 뭐 100대 100으로 청구를 할 건지 비급여로 청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관 같은 경우는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면 이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비용 그거하고 이제 그 연관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내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동일한 치료비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 치료받는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치료받는 그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외국에서 청구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보면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중과실, 뭐 치사상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업무 성격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상 이제 윤리에서. 근데 그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이런 것들 이제 업무상 과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는 도로를 잘 봐야 되고 주변 환경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되는 그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준수 속도라든지 아니면 신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상을 했다, 사망이나 부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5년 이하의 금고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뭐 스쿨존에서 지켜야 되는 속도라든지 주의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방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차가 갑자기 이제 급커브를,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내가 그거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서 이제 차 부딪히기 전에 그 멈춰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다던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특례 사항에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뺑소니 사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다쳤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자를 구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그 다음에 뭐,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소로부터, 피해 장소로부터 뭐 이렇게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던져놓거나 뭐 이런 것들, 유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환자가 이제 그 상대방이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 넘어져서 갔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경찰에다가 나 여기서 부딪혔는데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갔다라고 하면 이제 뺑소니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사고, 아까 이제 특례법에서 사망하지 않거나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형사상 처벌을 이제 어느 정도는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대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죠. 상대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대처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까지는 안 가는데 뭐 많이 이제 장애를 입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좀 취약한 이런 연령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령대별로 뭐 사고를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이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이 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도 조금 더 그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잠깐 따로 배울 거예요. 국가배상법은 일단 이제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배상법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단체 에서 이제 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고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국가가 배상하는 법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험금, 공제금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가불금 징구. 그 지급을 이제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요 보험회사라든지 공제하는 곳에다가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그래서 이제 청구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구인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청구인과 그 사망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그 OCS 보면 이제 일시 사고 발생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해당 자동차 가해한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그 다음에 청구 금액,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산출 기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기로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나중에 청구할 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이제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청구서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검안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럼 이제 진단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증빙 서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제 증명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불금의 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불금 지급하는 그 칸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각각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이제 OCS 볼 수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보험 가입할 의무가 없는 차,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 이제 뭐 자동차든 여러 가지 뭐 이륜차라든지 뭐 건설 기계 장비라든지 다 이제 그 보험이라든지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그래서 이제 뭐 그 국제연합 군대라든지 미 그 합중국 군대라든지 요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차가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그 보험 회사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가 있어요.
이제 면제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다시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체류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해외 근무라던가 아니면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체류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군구청장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이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가입 의무에서 이제 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현역으로 입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교도소라든지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 이랬을 때는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가입 의무에서 면제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장으로 해가지고 법규를 조금 공부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9장은 이제 자동차 보험 급여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교재 360페이지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360페이지 보고 자, 9장은 뭐가 있냐면 이제 자동차 보험 급여 관리에 해당하는 거하고 교통사고 이제 환자 관리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내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119 구급 차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제 환자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환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라고 하면 원무 담당자가 이제 업무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빼먹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인적 사항하고 사고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그 담당자가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급 보증인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접수 번호를 꼭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그 담당자가 와서 접수 번호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로 전송을 받게 되면 요 접수 번호를 꼭 그 접수 코드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운전자하고 환자분 두 분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찰 신고 사항이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또 그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번호를 받고 나서 이 지급 보증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급 보증서, 지불 보증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첨부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응급실 내원했을 때 이제 뭐 진료진,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요런 나중에 이제 그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 절차를 이제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적용해야 되는 게 이제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보험으로 들어가야 된다던가 의료급여로 들어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산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 뭐 사고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산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다른 거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다 받았잖아요. 접수번호라든지 그 보증서 이런 거 받은 그 보험자에게 급여 적용 사실을 이제 통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가해차량 운전자나 피보험자의 그 직계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종합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뺑소니차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보험 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능력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요 사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무폭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갔다던가 이럴 때 이제 뭐 다쳤다 운전을 하다가 다쳤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산재 같은 경우는 업무용이라던가 영업용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출장을 다니거나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유발한 운전자라든지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제 산재 혜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고 내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경위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 제한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해를 한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무면허인데 이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이제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막 그 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왜 안 해주냐 뭐 내가 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민원을 발생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단에다가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급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통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 되느냐, 건강보험 제한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공단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환자나 아니면 이제 가해자, 보험자에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여 혜택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안 돼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산재 혜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관리가 있어요. 네, 진료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의 기준과 진료 수가의 인정 범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 급여하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의 가산율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이제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서 일단은 진료는 어떤 법에 상관은 없이 진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진료가 보편 타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뭐 부자니까 뭐 여기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방법 범위에서 그 다음에 기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별을 두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선택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수가 인정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 똑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진료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해당하는 요양급여 행위료, 그 다음에 뭐 진료 똑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맞춰가지고 자동차 보험 가산율을 이제 지급을 해주면 되겠죠. 지급을 해서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료비의 관리에 의해서 보면 이제 급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제한 범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를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 그 진료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서 초과돼서 원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한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거나 접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그 자동차 사고하고 상관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그래서 이제 뭐 진료 중에 발생한 그러니까 합병증 이런 것들은 이제 급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왕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사고 당시 증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원래 증상은 없는데 예, 그리고 또 환자에게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근데 만약에 이제 기왕증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폐 질환이 있었는데 그 폐 질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가 됐다. 그래서 뭐 폐 질환이 있었는데 다치면서 폐가 더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악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악화에 대한 치료비, 추가된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뭐 4인실, 6인실을 쓸 수가 없다. 너무 힘들어서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래서 이제 상급 병실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병실 차액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급여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진료상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PTSD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 병실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의료기관의 병실이 다인실이 없어요. 네, 다인실이 없어서 이제 상급 병실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되는데 요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 급여 기일이 7일 이내로 이렇게 급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뭐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굳이 상급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의료기관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전원 지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원에 대한 증가된 진료비 이런 것들은 이제 급여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이제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통사고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급여 인정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할 때 코딩을 잘 해놨느냐 아니면 이제 코딩을 제대로 못 해놨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쉴게요.